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법무부 100만 달러 유권자 복권에 대해 머스크 PAC의 경고, 그리고 NBA 프로그램 지원 급증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제는 미국 법무부가 앨런 머스크의 정치활동위원회 PAC에 보낸 경고에 관한 내용인데요. 머스크가 추진하는 유권자 복권 프로그램이 연방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은 사건을 다뤄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최근 정치활동위원회, 즉 어메리카 PAC를 통해 특정 주에 있는 등록 유권자들에게 100만 달러의 현금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복권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요. 이 복권은 펜실베이니아를 포함한 주요 6개 주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유권자들은 언론의 자유와 총기 소유의 권리를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하면 복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법무부는 머스크의 PAC가 연방법을 어길 수 있다고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 연방법에서 유권자들에게 투표나 투표 등록을 위한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에 따르면 투표와 관련된 금전적 인센티브는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는 머스크가 유권자들에게 돈을 제공하는 것이 연방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경고했죠. 하지만 어메리카 PAC 측은 이러한 경고에 대해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 프로그램이 합법적이라고 확신하며 법무부의 경고나 언론의 비판은 오히려 PAC의 목표인 트럼프 지지 활동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펜실베이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이미 일부 유권자들이 100만 달러를 수상한 사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실 유권자들에게 금전적 혜택을 제공해 투표를 유도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1982년에는 할리우드 프로모터인 에드워드 쇼가 캘리포니아에서 투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복권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도 법무부로부터 경고를 받았지만 기소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이 실제로 투표율을 높이는 데는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머스크의 PAC가 진행 중인 이 복권 프로그램은 불법일까요?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UCLA의 리처드 하센 교수는 100달러든 100만 달러든 이런 재정적 인센티브는 불법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전 연방선거위원회 위원장인 브래들리 스미스는 이 인센티브는 너무 간접적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죠. 결국 이 사건은 머스크가 실제로 법을 어긴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머스크가 제시한 복권은 청원에 서명한 유권자들에게만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연방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적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머스크의 이러한 활동이 과연 미국의 정치와 투표 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법무부의 경고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오늘은 앨런 머스크의 PAC가 법무부로부터 받은 경고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유권자들에게 돈을 제공하는 것이 과연 연방법 위반일지 아니면 단순히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일지 앞으로의 결과가 궁금해지네요. 다음 영상은 NBA 프로그램 지원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에 따르면 2024년 NBA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10년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NBA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지, 어떤 배경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경영대학원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NBA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12%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 2년간 감소했던 수치가 다시 반등한 것이며, 특히 풀타임 되면 학위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은 32% 증가해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NBA 지원이 증가하는 배경에는 화이트 칼라 직업시장의 침체가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기술 발전, 특히 인공지능 AI의 영향으로 일부 직업이 사라지거나 축소되었고, 많은 직장인들이 불안감을 느끼며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경영대학원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일례로 뉴욕대학교 스턴 경영대학원에 다니는 스콧 카페노스는 자신의 직업이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경영학 석사 MBA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는 더 넓은 인맥을 쌓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학교로 돌아왔다고 말했죠. 미국의 주요 경영대학원들도 지원자 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하버드 경영대학원은 작년에 비해 지원자가 21% 증가했고, 컬럼비아 경영대학원은 27%나 증가했습니다. 또한 노스웨스턴 대학교 켈로그 경영대학원도 23%의 지원자 증가를 보고했으며, 이는 팬데믹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NBA 프로그램에 몰리는 또 다른 이유는 최근 취업시장의 어려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경기 침체에 대비하고자 학업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미카일라 머천트라는 지원자는 대형 기술 회사로 이직하려다 취업시장의 어려움으로 인해 미시간 대학교 로스 경영대학원에서 MBA를 취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MBA가 자신의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미국 NBA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 학생들의 지원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대신 인도, 중국,
나이지리아 등지에서 가까운 지역의 프로그램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과 캐나다의 MBA 프로그램도 국제 지원자가 크게 줄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MBA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온라인 및 유연한 MBA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들의 관심이 작년에 비해 10%포인트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죠. MBA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이유는 AI로 인한 직업 변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리고 보다 나은 취업 기회를 얻기 위한 노력 때문입니다. 최근 화이트 칼라 직업 시장의 불안정성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MBA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을 더 경쟁력 있게 만들고자 하고 있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고맙습니다.